추억의 영화음악 비전 퀘스트. 마돈나의 크레이지 포 유로 들려주는 좌절하지 않는 청춘이라는 선전 문귀를 내걸고 공개됐다. 시나리오 작가 테리 데이비스가 1979년 발표한 소설 비전 퀘스트를 영상으로 옮겼다. 원작은 젊은이들의 꿈과 야망 그리고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라는 격찬을 들었다. 워싱턴주의 시골 마을이 무대. 아마추어 레슬링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건 한 젊은이의 야망과 연상의 여인과 로맨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완고한 할아버지와 꿈을 잃고 방황하는 부친의 모습 등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 루덴 역의 매튜 모디는 프라이빗 스쿨, 소펠 부인, 버디 등으로 일약 청춘 스타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이 작품에서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삶의 길을 개척하려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루덴의 상처받은 심정을 위로하는 칼라 역은 린다 피오렌티노가 맡았다. 신데렐라 리버티로 탄탄한 기량을 과시한 작가 다릴 포닉사는 시나리오 구성에 앞서 실제 미국 고등학교 레슬링 팀을 답사해보다 완벽한 사실감을 전달해주는데 일조했다. 워싱턴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스포캠. 아직은 아침 안개에 쌓인 동네를 가로지르며 체육복을 입은 젊은이가 나타난다. 그 청년은 텀슨 고등학교의 레슬링 부원인 루덴. 이제 1년 정도의 레슬링 경력밖에 없지만 뛰어난 기량으로 인해 학교의 헤비급 대표 선수로 발탁된 인물이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다. 그것은 18세가 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과 기량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은 야심이 있었던 것이다. 루덴은 자기의 청춘을 혹독하게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이다. 호랑이 코치로 악명 높은 코너즈 찰스 할라한과 상대 학교와의 대항시합 선수 명단을 발표한 날, 그는 한 체급 낮추어 출전 신청을 한다. 루덴은 초과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피나는 감량 훈련에 돌입한다. 하루 600칼로리의 영양 제한과 등하교의 로드워크, 그리고 호텔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체중을 빼기 위해 두꺼운 체육복을 입고 배달을 다닌다. 알코올 중독자인 주방장 엘모제이 씨 퀸은 루덴의 인생 상담원으로 여러가지 정신적 도움을 준다. 호텔에서 돌아오는 길에 루덴은 레슬링부 동료 선수 쿠치 마이클 쉔플링을 만나 자신이 미국 고등학교 아마추어 미들급 레슬링계의 최강자인 슈무즐러 라파엘 스바지에게 도전할 생각임을 털어놓는다. 다음날 아버지 차에 우연히 동승하게 된 21세의 처녀 칼라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도중임을 밝히고 루덴의 집에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루덴은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 여자라고는 그림자도 밟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칼라의 출연은 묘한 동요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동네의 디스코텍에서 루덴은 국어교사인 지네롤드 실베스타를 우연히 만난다. 그런데 동행했던 칼라가 진과 친하게 담소하는 것을 본 루덴은 질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드디어 최종 연습대회. 루덴은 감량이라는 훈련 끝에 치르는 첫 시합이었다. 별탈 없이 1회, 2회 점수를 올려나가는데 갑자기 심판의 휘슬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루덴의 코에서 피가 흘렀기 때문. 감량을 시작한 이후부터 코피가 났었는데 기어코 최종 시합을 앞두고 코피가 터진 것이다. 그는 링닥터의 권유를 받고 연습을 중단한다. 그 후 루덴은 강적 슈무즐러와 싸우기 위해 체중 감량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 시합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루덴의 부친은 아들의 비장한 각오를 보고 그를 위로할 겸 산장에서 마무리 휴가를 보낼 것을 제의한다. 할아버지가 기거하시고 계신 그곳에서 루덴과 칼라는 서로의 속마음을 마음껏 털어놓고 또한 깊은 애정을 확인한다. 드디어 시합날. 장래는 강적 슈무즐러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신예 루덴이 과연 얼마만큼 제 몫을 해낼 것인가의 궁금증을 나타냈지만 대다수는 슈무즐러의 경력을 높여줄 희생양쯤으로 치부했다. 드디어 휘슬이 울렸다. 2라운드는 막상막하의 숨가쁜 행진이 계속되었다. 역시 슈무즐러는 강했다. 그러나 루덴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접전을 벌였다. 그때 루덴의 코에서 다시 코피가 터지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이제 1분여. 점수는 슈무즐러가 4점이나 리드하고 있다. 코치는 루덴에게 연신 격려의 함성을 보냈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루덴은 슈무줄러의 몸에 팔을 감고 한 바퀴 허공에 돌린다. 쿵하고 매트에 떨어진 슈무줄러. 기습작전에 허를 찔린 슈무줄러의 육중한 체구가 매트에 나뒹굴어진 것이다. 레프리의 타임아웃 휘슬이 울리고 루덴의 승리가 확정된다. 영화가 히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단연 사운드 트랙. 마돈나가 크레이지 포 유를 불러주면서 루덴과 칼라의 풋풋한 사랑을 그려주었다. 당대 1급 아티스트가 총출동되어 음악 영화로도 손색이 없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신인 가수였던 마돈나는 비전 퀘스트에서 클럽 가수 역을 맡아 잠시 조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대스타가 된 그녀의 무명 시절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거리다. 올리 더 영은 그룹 스캔들 보컬리스트 패티 스마이스가 부른 곡이다. 그룹 전이가 새롭게 편곡시켜 화려한 사운드 트랙의 포문을 열어주고 있다. 존 웨이트는 그룹 더 베이비스 출신. 미싱 유로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있다. 더잼 그룹의 리더였던 폴 웰러가 새로 조직한 그룹 더 스타일 카운실은 샤우트 투 더 탑을 들고 나와 새로운 출항을 선언했다. 레인보우에서 활약했던 로니 제임스 디오가 이끄는 그룹 디오의 헝그리, 포 헤븐과 포리너, 그룹의 핫블러디드, 세미 헤이거의 아이, 윌폴 인 러브 어게인 등은 록 리듬의 진수를 펼쳐주면서 풍성한 소리의 향연을 베풀어주고 있다. 비전 퀘스트처럼 스포츠는 청춘 멜로드라마의 극적 흥미를 자극시킬 때 즐겨 차용되는 소재이다. 육상의 불의 전차, 권투의 로키, 자동차 레이서의 폭풍의 질주, 사이클의 브레이킹 어웨이 등은 바로 스포츠를 통해 10대들의 고민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 등을 보여줘 갈채를 받았다. 마돈나의 크레이지 포 유, 존 웨이트의 체인지, 포리너의 핫블러디드, 전이의 올리, 더 영 등은 빌보드 탑 40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브레이킨, 비버리, 힐스 캅과 함께 1985년 최고의 음악 영화로 손꼽혔다. 주제음악 작곡자는 독일 출신의 신세사이저 연주그룹 탄제린 드림이 담당했다. 해롤드 베커는 티모시 허튼 주연의 탭스로 티네이저 무비의 선두주자가 됐는데 국내에는 알파치노 주연의 사랑의 파도로 알려진 연출자이다.